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별로 다르게 입사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과잉된 저위도 지방의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이동되는 방법이 대기대순환,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해수의 순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위도에 있는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층에서 나타나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인은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좀 살펴보면,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자, 여기가 호주, 아래쪽에 남극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도를 표시합니다. 여기가 적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약 위도 20, 30도 근처, 위도 60도 근처. 마찬가지로 호주를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요. 대륙이니까. 동 20, 30도 근처, 그 다음에 위도 60도 근처.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는 남극 대륙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세계 지도다라고 보시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대기대순환을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 60도 이상에서 부는 바람이 극동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구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닷물이 다 이동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바닷물과 바람,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과 물 사이의 마찰 때문에 실제로 바람 부는 방향대로 바닷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나중에 지구과학 계열 배우시면 이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바닷물의 이동, 바람에 따른 바닷물의 이동을 배우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무역풍은 이렇게 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30도에서 60도를 향해서 이렇게 삐딱하니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는 바람 방향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돼서 실제 바닷물의 이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바닷물의 이동인데 적도 위쪽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를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자, 이 북적도 해류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다 라고 바닷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흘렀던,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가 대륙을 만나요. 그래서 위쪽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이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요. 쿠로시오 해류. 자, 이렇게 올라갔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 바닷물의 흐름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거든요. 여기서 쿠로시오 해류는 바람의 영향도 받지만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30도에서 60도 사이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편서풍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 방향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닷물의 흐름을 북태평양 해류라고 불러요. 이 북태평양 해류의 특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로시오 해류는 바람뿐만 아니라 지형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왔어요. 동쪽까지 오니까 또 대륙이 있네. 그래서 대륙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예요. 이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이게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메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왔을 때 남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닷물의 흐름도 생기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바닷물의 흐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알래스카랑 아시아 대륙이 있다 보니까 막혀서 대부분의 바닷물이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대륙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도 60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아래쪽에서도 순환이 하나 생기고 있고요. 자, 남반구로 가봅시다. 남반구는 선생님이 바람 부는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편서풍이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왼쪽 방향.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남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자, 이 남적도 해류도 북쪽도 해류와 마찬가지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왔더니 호주라고 하는 큰 대륙이 하나 있네. 그래서 호주의 동쪽을 따라서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요. 선생님이 그냥 호주 해류라고 부를게요. 동호주 해류. 그리고 왔더니 60도, 30도, 60도 사이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겠지. 왜?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그래서 편서풍 부는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흐릅니다. 근데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닷물이 흐르죠. 그래서 여기를 서풍 피류. 서풍에 의해서 표면에서 발생한 바닷물의 흐름, 이렇게 서풍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풍피류도 북태평양 해류와 마찬가지로 편서풍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또 대륙이 하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대륙을 따라서 바닷물이 흘러요. 여기 페루 해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북반구하고 달리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남극은 대륙이라고 하는,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큰 대륙이 하나 있어서 북반구랑 남반구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북극은요, 대륙이 없어. 빙하가 있어요.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는 북극해라고 하는 곳에 빙하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고, 남극은 남극 대륙이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을 바닷물이 흐르는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극을 따라서 바닷물이 흘러요. 지구 자전 방향과 같이. 남극 대륙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게 남극 순환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극 순환류는 서풍피류랑 유도 60도 근처에서 섞여서 흘러요. 그래서 둘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풍피류랑 남극순환류는 섞이기 때문에 같은 바닷물이다. 섞여서 흐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반구에 해류 하나, 메인 해류 하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해류 하나 있고요. 북반구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하나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걸 메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30도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북반구 30도 근처, 남반구 30도 근처. 그래서 이 순환을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아열대 순환. 30도 근처에서 불고 있는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남반구도 아열대 순환. 자,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온대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도의 30도 사이를 열대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30도 근처를 아열대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반구, 남반구 모두. 그래서 30도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열대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60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한대순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한대순환은 남반구에는 없어. 이유는 대륙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흐름.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적도를 중심으로 양쪽 위도, 위쪽과 아래쪽에서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니까 동쪽은 바닷물이 좀 부족하겠지. 그래서 반대쪽으로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위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서 반대쪽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자, 이 흐름을 적도 반류라고 불러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적도 반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적도 반류의 특징. 적도 반류의 특징은 뭐냐? 적도 반류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 아니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가 아니다. 표충순환은 표충해류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라는 게 표충순환이에요. 이 표충해류를 만드는 건 원인이 바람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표충해류 중에 유일하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적도반류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경사류라고 하는 보류입니다. 경사류라고 하는 보류. 그러니까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다 보니 동쪽 해역의 해수면이 조금 낮아져요. 그 낮아진 해수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 동쪽 지역에 용승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도반류에 의해서 서쪽에 있는 바닷물이 동쪽으로 채워져서 평균 해수면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그걸 적도반류라고 이름을 부르고 바람에 의해서가 아닌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사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반구는 크게 순환이 3개예요. 열대지방에서 생기는 북쪽도 해류와 적도반류에 생기는 열대순환 하나. 그 다음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흐르는 아열대순환 하나. 북태평양에서 알래스카 쪽으로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아한대순환 하나. 이렇게 3가지의 흐름이 있고요. 남반구는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와 적도반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대순환 하나. 그다음 남적도 해류, 동호주, 그다음 서풍피류, 페루해류 이렇게 돌고 있는 아열대순환 하나. 이렇게 2가지의 순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열대 순환이 메인 순환이어서 북반구는 보통 시계 방향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고위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에너지가 북쪽의 차가운 쪽에 전달이 된다. 뭐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해류의 특징을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나 이쪽에는 동호주 해류는 태평양의 서쪽이죠. 태평양의 서쪽에서 대륙과 경계를 이루면서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쿠로시오 해류와 동호주 해류를 서한 경계류라고 부릅니다. 태평양의 서쪽 해안에서 얘들 2개를 서한 경계류. 그 다음 캘리포니아 해류와 페루 해류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동쪽에서 대륙과 경계에서 흐르는 해류. 그래서 이 페루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는 동해안 경계류라고도 부릅니다. 서한경계류, 동한경계류. 자, 이 서한경계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을 난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류는 서한경계류가 되겠죠. 자,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동한경계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한류라고 불러요. 자, 조심할 건 여기 보시면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이것도 난류예요. 자, 그런데 특징이 이 난류는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니까 한류겠죠. 이 한류보다 수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난류는 수온이 높고 한류는 수온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난류가 수온이 높고 한류가 수온이 낮다라고 할 때는 거의 비슷한 위도대에서 발달하는 난류와 한류를 비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닷물은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난류와 한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의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그 지역이 조금 더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의 바닷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난류, 한류가 무조건 수온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동일 위도상에서 난류, 한류를 비교를 했을 때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니까 난류의 수온이 높고 한류의 수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게 쿠로시오 해류와 동호주 해류라고 하는 서한경계류가 난류이고, 캘리포니아 해류와 페루 해류라고 하는 동안경계류가 한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난류, 한류의 특징은 배웠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난류, 한류는 이렇게 저위도, 고위도를 통해서 위도대가 바뀌는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서풍필류를 난류, 한류라고 하진 않지만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수온이 높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서풍필류는 수온이 낮다. 이렇게는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높다. 뭐 이런 개념과 함께 이 순환이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준다. 이런 해류, 표층 해류가 발생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 때문, 북태평양 해류와 서풍필류, 남극순환류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바닷물의 흐름이다.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